충북 지역 내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도 불분명한데 확진자 동선 공개가 부실하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환 도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돈과 향응 제공, 투표장 이동 편의 제공 등 혐의도 갖가집니다. 경찰 폭행 누명을 쓴 퇴직 경찰관, 무죄를 받기까지 협박 전화와 악성 민원과도 싸워야 했던 사연, 후속 취재했습니다. 충북에 배정된 내년 정부 본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예산이 극히 적은 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광복절 이후 충북의 코로나19 추세를 보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연쇄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를 통한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확진자 동선 공개가 너무 늦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의 한 기업에 다니는 충북 115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직장 동료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지인과 지인은 아니지만 같은 술집 안에 있던 사람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청주 나래주간보호센터 감염고리는 90대 확진자의 40대 손녀까지 이어져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충북 115번 확진자처럼 여전히 도내 확진자 6명 가운데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불안하고 남편들도 다니고 오면 어디서 누굴 접촉했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돼서 의혹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주시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다는 글이 올라온 뒤 참여 인원이 12,000명이 넘었고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가 게시되는 청주시 공식 블로그에는 동선 공개가 부실하다,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 비난 댓글이 셀 수 없이 달려 있습니다. 재난문자 시간을 조금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확진자 이동 경로나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주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매뉴얼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초기 조사는 확진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실 가능성이 있고 카드 사용 내역과 GPS 기록 확보까지는 최대 2-3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도 방문업소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해명합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이제 소독 조치를 하고 또 소독을 하고 나면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 그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이제 피해를 보시는 업소가 많아요. 7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동선 공개라도 빨리 해달라는 불만의 화살이 방역 당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제천시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제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13만 4,800여 명에게 오는 24일부터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 달 16일 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오부제를 적용해 운영합니다.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1인 시위가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엄중한 코로나 국면에 진료 중단과 무기한 총파업은 무책임한 집단행동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국민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의사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등은 파업 사태를 촉발한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며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침묵 시위를 선언했고 충대병원 전공의 116명은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재환 충북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수사가 지역사회 관련자들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마을 이장들이 돈과 향응을 받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사전투표 날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15 충북도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모여서 식사를 한 이장들. 당시 박재원 후보 당선을 돕자는 취지의 모임에서 이들은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렇게 이장들과 지역 각계 인사들을 불러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을 했던 한 이장은 박 의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하지요. 미안한데 제가 경찰에 다 조서 받았어요. 진술했어요. 이장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많은 이장들이 연루되면서 속속 경찰에 불려가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날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의원 측에서 동원한 특정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사전투표소로 태워 나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이러한 일부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앞서 소속당 도의회 원내대표에게 의원직 사직서를 냈지만 이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 말 없어요. 뭐 혐의나 이런 건 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사전투표라든지. 그만하세요. 잇따른 부정선거 의혹으로 지역사회의 실망과 동요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경찰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퇴직 경찰관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억울한 재판만 한 게 아니라 무죄를 받기까지 정체모를 협박 전화와 악성 민원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누명을 씌운 경찰관은 두 사건 모두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중이던 노승일 씨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온 건 사건 발생 5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노 씨는 당시 충주 한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1분,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이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대뜸 배움터 지킴이의 소속 부서를 묻더니 연결을 요구했고 행정실로 연결된 전화는 노 씨의 옆자리 동료가 받았습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바꿔드릴까 아니면 우리 노승일 지킴이 선생님을 바꿔드릴까 지킴이 선생님을 바꿔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2, 3초 정도 하시다가 뭐 신기가 붙더니 하여튼 바로 나가버리시더라고. 수화기 속 남성은 노 씨가 받자마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고압적으로 이름은 그러길래 이름은 노승일입니다. 그랬더니 너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자를 거야?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학부모의 항의 전화라 생각해 발신번호로 사과 전화를 건 노 씨. 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며 화를 냈고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뒤 끊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노 씨는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린 뒤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는데 다음 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그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그 사진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가 있는가. 해당 경찰관은 학교에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노 씨와는 관련이 없고 욕설도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지와 20km 넘게 떨어져 관할도 아닌 학교에 전화한 이유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학교에. 해당 교사님하고 통화를 못했죠. 그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노승일 씨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상한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협박 전화가 있은 지 열흘도 안 돼 노 씨 혐의에 대한 내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겁니다. 교육청 조사가 이어졌고 1심 유죄 판결까지 나오면서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교 내에 이제 퍼져서 제가 심적으로 정말 그래도 이 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교육자인데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없어서 문제의 경찰관은 이번에도 해당 학교 관련 민원을 넣긴 했지만 노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가 알아볼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는 거죠. 뭐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 국민신문고에도 냈지만 노승일 씨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 거예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우연의 연속. 억울한 노 씨를 끊임없이 괴롭힌 게 누군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천의 한 육군 부사관이 의식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는 탄약지원사 오탄약창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홍희선 상사가 지난 7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70대 경비원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은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홍 상사의 선행은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부대로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늘리면서 충북에 배정된 내년 정부 본 예산도 올해보다 10%가 넘게 늘었습니다. 대형 교통망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에 배정된 내년도 정부 본 예산은 모두 6조 6,335억 원, 1년 전보다 12%, 7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해마다 2천억 원대씩 늘었던 최근 몇 년과 비교해도 월등한 증가폭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바이오나 신산업 등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교육혁신 지원 300억 원을 비롯해 바이오 등 신산업과 경제 분야에 1,000억 원 가까이 느는 등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또 중부 내륙선 철도 4천억 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에 1,150억 원 등 SOC에도 1년 전보다 1,000억 원 이상 많은 1조 6천억 원의 뭉칫돈이 배정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였으며 바이오,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 분야 사업도 적극 확보함으로써 다만 방사관 가속기 설계비로 요구한 250억 원은 10분의 1도 반영되지 않는 등 15개 부문에서 충청북도의 요구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묵살돼 국회를 상대로 2차 예산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통상은 예결위에서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그 수건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충북도나 이런 지역 사업들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정액이 좀 더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내년 본 예산안은 오는 12월 초 국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이 원격 수업 이후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 영상으로 진행된 도교육청 원례회의에서 원격 수업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심화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뒤 얼어붙기 시작한 청주 아파트 시장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청주의 7월 아파트 거래량은 1,562건으로 6월보다 60.6%, 5월보다는 71%가 감소했습니다. 청주 아파트 시장 과열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서울 등 다른 시도 거주자 매입량도 5월 2,098건에서 6월 1,563건, 7월 57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청주시는 7월에서 9월 사이 아파트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괴산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한 달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며 상품권 판매액이 30억 원에 도달하면 할인 판매는 종료됩니다. 괴산군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4월에서 7월에도 30억 원어치를 10% 할인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